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변호사로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진철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귀여운 아들이 있습니다. 문득 아들과 함께 놀아주는 제 아내를 볼 때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잠깐 어머니와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렴풋하게 어머니와 함께 놀았던 기억이 남아있기는 했죠. 그리고 5살이 되던 해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엄마와 헤어져서 아빠,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엄마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죠. 그저 제가 살 집이 좁은 방 한 칸에서 대골같이 넓은 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나가는 의사셨고 할머니도 부자였죠. 그 이후로 엄마를 만나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저를 돌봐주시는 분을 따로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겉으로 별 문제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예쁜 얼굴의 새어머니를 처음 보았을 때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까지 내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죠. 어머니가 생겨서 너무 행복했던 저는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애로 지냈습니다. 그 결과 부자 할머니와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남들보다 유복하게 자랐네요. 그러나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면은 뭔가 긴장되는 기분이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할머니의 기분을 늘 살피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할머니가 계시면 어머니에게 묵묵하게 구셨습니다. 그렇다고 늘 어머니를 챙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없는 날에는 어머니에게 한없이 다정한 분이셨죠. 어머니는 그 모친 환경 속에서도 할머니의 아버지 그리고 저를 모두 잘 챙기셨어요. 그 큰 집의 모든 살림을 하면서도 지친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으셨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도 자랑할 수 있는 예쁜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예쁘기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늘 저를 신경 써 주셨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뜻대로 학교에 끝나고 집에 오면 이런저런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수업이 다 끝나면 어머니가 항상 놀아주셨기 때문에 잘 견딜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의 눈을 피해 꽤 알콩달콩하게 관계를 유지하셨던 부모님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가끔씩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 싸움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가끔 엄마의 눈이 보이었고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한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걱정되었지만 중학교에 입학한 후부터는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에 엄마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넓은 집에서 홀로 제 편 하나 없이 힘들어하셨던 엄마가 너무나 외로웠을 것 같아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할머니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판사나 검사로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신 분이셨죠. 할머니가 학원을 가라고 하면 갔고 과외를 하라고 하면 열심히 했습니다. 반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잘 따랐어요. 그 뒤로
자연스레 저의 장래 희망은 판검사가 되었죠. 할머니는 처음부터 저에게 판검사가 좋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가 다소 버거웠었습니다. 할머니의 설명은 돈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였으니 초등학생 꼬마가 알아들었을 리 없죠. 저는 판검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 후에 어머니가 제게 해주시는 판사가 하는 일과 검사가 하는 일의 이야기를 들으며 법조인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대로 된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에게 꿈에 대한 의지라는 것이 생기고 나니 버거웠던 할머니의 교육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의 뜻대로 외고를 들어갔고 무사히 상위권 대학의 법대로 진학을 하게 되었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셈이죠. 그 과정에서도 우리 가족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재하셨고 어머니는 언제나 다정하셨으며 아버지도 잘 나가는 의사셨죠.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어머니를 할머니의 눈을 피해서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대를 졸업 후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5년의 공부 끝에 제 나이 29살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연수를 마친 후 법원에서 법무관으로 3년간 대체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 출근을 하던 어느 날 퇴근길에 전화를 하신 어머니가 커피숍 이름을 말하며 그곳에서 커피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법원과 집 사이에 있는 카페였기 때문에 흔쾌히 커피를 사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오라고 하셨죠.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기는 하셨지만 제가 퇴근을 하고 가면은 저녁 시간인데 이 시간에 커피를 드시는 것은 어머니에게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번 커피 심부름을 할 때 커피숍 사장님께 디카페인은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없다고 하더군요. 머쓱한 마음에 어머니가 밤에 자꾸 커피를 찾으시는데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고 변명을 했더니 밝고 상냥한 사장님은 그러면 디카페인으로 구해놓을게요 하셨죠. 그래서 그날 저녁 어머니께 커피를 드리며 다음부터는 디카페인으로 사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디카페인으로 준비해 두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아가씨랑 얘기 좀 해봤어? 어때? 사장님이요? 글쎄요. 그렇게 자세히는 안 봤는데 얘기도 몇 마디 안 나눠봐서요. 어머니는 제게 약간은 흥분하신 듯한 말투로 그 사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언젠가 친구분과 만나면은 종종 그 커피숍을 가셨는데 사장님이 젊고 굉장히 상냥해서 자꾸 눈길이 가셨대요. 그분을 보고 제 생각이 나서 의도적으로 저를 그 카페로 심부름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네가 마음에 들면 내가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좋은 아가씨 같던데 어떠니?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뒤 그 다음날 다시 카페에 가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유심히 보니 풍기는 이미지가 은은하고 예쁘더라고요.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못 이기는 척 그녀와 맞서를 보았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제 이야기에 잘 웃어주는 그녀가 편안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자주 만남을 가진 끝에 저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저와 그녀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자친구를 저에게 소개시켜준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했죠. 제가 법무관 생활을 하는 동안 알콩달콩한 연애를 했고 복무를 마친 후 로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2살이 된 저는
슬슬 그녀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했죠. 사실 제 여자친구의 집안은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다만 장인 장모님의 연세가 조금 많을 뿐이었죠. 여자친구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누뚱이로 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32살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환갑도 넘기지 않으셨고 여자친구가 29살인데 장인어른은 이미 60대 중반이셨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장인어른의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장인어른이 하시는 사업의 규모를 전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80을 넘으셨음에도 건재하셨던 할머니는 판검사로 법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 로펌에 들어간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할머니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하니 변호사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집안이랑 연을 맺는 것이냐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런 집안과는 절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색시감을 데려오겠다는 할머니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할머니에게 반항 한번 못 해보았고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할머니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니,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평생 진철 아빠랑 어머니 뜻대로 살았어요. 진철이도 어머니 뜻대로 공부 열심히 했고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는 진철이가 원하는 대로 시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어머님도 저와 하신 약속 끝까지 안 지키셨으니까 저도 진철이 결혼을 절대 양보 못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할머니는 어머니의 싸늘한 경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니 그 뒤로 저의 결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덕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한 이듬해 여름 할머니는 세상을 뜨셨죠. 이후 제 아내는 어머님의 권유로 사업장을 집 근처로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워진 며느리 카페에 종종 나가셔서 아내의 일순을 돕거나 아르바이트가 일을 하는 시간에는 며느리와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평생을 바쁜 남편과 아들을 챙기며 무서운 시어머니 아래서 시집살이를 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시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저는 친구들이 고부 갈등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 이야기를 해주곤 했죠. 사실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아내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혹시나 아내가 어머니께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일 뿐이었죠. 정작 아내는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들을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실제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면은 둘이 소파에서 팩을 하고 있었고 다른 어느 날은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엉엉 울고 있었죠. 아내는 제게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항상 좋은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의 모든 것을 신경 써주셨거든요. 며느리에게 손주를 보채는 다른 시어머니들과 달리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 몸이 망가질 수 있으니 천천히 나으라고 하셨죠. 덕분에 충분히 신혼기간을 즐겼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셨죠. 어머니는 직접 아내의 산후조리까지 해주시며 적극적으로 아내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원래는 장모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장모님도 일을 하고 계시던 터라 그냥 어머니가 해주시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출산을 한 후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지내고 왔고 그 후에도 어머니의 조리를 받으면서 편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에 아이가 깨면은 아내에게 조금 더 자라고 하고 직접 아이를 재우기도 하셨죠. 그런 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아내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니 아내와 싸울 일이 가끔씩은 생기더군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